사람들은 흔히 나이를 먹으면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충분히 살아보았고 세상 이치를 다 안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미 그 사람은 늙기 시작한 것이다. 나이가 늙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호기심을 잃는 순간이 진짜 늙음의 시작이다. 정약용 선생은 귀양살이 18년을 포함해 평생 500여 권의 책을 집필했다. 60이 넘어서도 새로운 학문을 탐구하고 백성을 이롭게 할 방법을 연구했다. 그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호기심이 살아있었기에 그는 죽는 날까지 젊었다. 공자는 말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이는 단순히 진리를 깨닫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은 매 순간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호기심은 생명력이다. 질문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주변을 둘러보라.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80에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50살에 이미 세상에 대한 관심을 접은 사람도 있다. 누가 더 젊은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젊음을 결정한다. 오늘은 호기심이 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지 말하고자 한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6가지 지혜를 나누겠다. 많은 이들과 지혜를 나누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노인이 있다. 하나는 나이만 먹은 노인이요. 또 하나는 세월과 함께 익어간 노인이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호기심의 유무다. 나이만 먹은 노인은 입버릇처럼 말한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다 해봤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돼. 이런 말 속에는 포기가 담겨 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배어 있다. 그들의 하루는 어제와 같고 내일도 오늘과 다르지 않다. 변화가 없는 삶 속에서 시간만 흘러간다.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이미 멈춰 있다. 반면 세월과 함께 익어가는 노인은 다르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궁금증이 살아있다. 저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요즘 젊은이들은 왜 저렇게 할까? 이 기계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 사소한 것에도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들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농사짓는 법을 농부에게 배웠다. 이미 학문의 대가였지만 현장의 지혜를 겸손히 받아들였다. 흑산도로 유배 간 정약전 형님은 바닷물 고기를 연구해 자산어보를 남겼다. 유배라는 고난 속에서도 호기심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 호기심이 위대한 학문적 업적으로 이어졌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의심하고 질문하라.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 의심과 질문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호기심 없는 신앙은 맹신이 되고 호기심 없는 삶은 습관의 반복일 뿐이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 성장한다. 한 70대의 노인이 있었다. 젊었을 때 목수였던 그는 은퇴 후 목공예를 취미로 삼았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컴퓨터로 3D 설계를 하는 것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다. 저 기계로 내 작품을 그릴 수 있을까? 그는 용기를 내어 동네 문화센터 컴퓨터 교실에 등록했다. 처음엔 마우스 잡는 것도 서툴렀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위축되기도 했다. 그러나 호기심이 그를 끌어당겼다. 1년 후 그는 3D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목공 작품을 설계하게 되었다. 그의 표정에는 젊음이 되살아났다. 호기심이 사라지면
뇌도 늙는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때 뇌는 활성화된다. 신경세포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진다. 반대로 같은 일만 반복하면 뇌는 기능이 쇠퇴한다. 호기심은 단순한 정신적 태도가 아니다. 생물학적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걸 안다. 그래서 계속 배운다.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은 무지한 사람이다. 그는 배움을 멈춘다. 호기심을 잃는다. 그리고 늙어간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아무리 길어도 세상은 여전히 넓다. 아직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넘쳐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삶은 다시 흥미로워진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있다. 정확히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호기심이 있으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호기심이 없으면 나이는 무거운 짐이 된다. 거리를 걷다 보면 같은 나이대인데도 전혀 다른 모습의 노인들을 본다. 어떤 이는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살아있다. 어떤 이는 몸은 건강해 보이는데 표정이 죽어 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내면의 활력이다. 그리고 그 활력의 원천은 바로 호기심이다. 장자는 생명이 있는 한 배움도 있다고 했다. 숨 쉬는 순간까지 우리는 배울 수 있다.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호기심을 놓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되 살아있지 않은 상태가 된다. 그러니 오늘도 무언가를 궁금해하라.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 그 궁금증이 당신을 젊게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모른다는 말을 하기 어려워한다. 평생을 살아온 경험이 자존심이 되어버린다. 내가 그것도 모르냐는 식의 태도가 몸에 배인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배움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공자는 이른이 넘어서도 스스로를 학생이라 불렀다. 나는 아직도 배우는 중이다라고 당당히 말했다. 이미 수많은 제자를 둔 대학자였지만 모르는 것 앞에서는 겸손했다. 그의 제자 자공이 물었다. 선생님은 어찌 그리 많은 것을 아십니까? 공자가 답했다. 나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이 물었을 뿐이다. 정약용 선생도 같은 자세를 견지했다. 귀양지에서 만난 장인들에게 기술을 물었다. 농부에게 농사법을 배웠다. 어부에게 고기잡이를 물었다. 그들이 자신보다 학문이 부족하다고 해서 배울 것이 없다고 여기지 않았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겸손함이 그를 위대한 실학자로 만들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무지가 있다. 하나는 정말 모르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모르는 줄 모르는 것이다. 정말 모르는 것은 배우면 된다. 그러나 모르는 줄 모르는 것은 배울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자신이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석가모니는 말했다. 빈 잔에만 물을 채울 수 있다. 이미 가득 찬 잔에는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가득 찬 잔과 같다.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배울 수 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삶의 정점은 무지를 아는 것이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 우리가 아는 것은 바닷물 한 방울이요. 모르는 것은 대양과 같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은 다시 배움의 장이 된다. 주변을 보라.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새로운 정보를 접해도 내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아라며 거부한다. 젊은이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세상과 단절된 채 과거의 지식에만 갇혀 지낸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그건 처음 듣는데 더 알려주겠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손자에게도 배우고 TV 프로그램에서도 배우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에게서도 배운다. 이들의 삶은 풍요롭다.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다. 장자는 우물 안개구리는 바다를 모른다고 했다. 자기가 본 우물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개구리는 불쌍하다. 그러나 더 불쌍한 것은 우물 밖에 세상이 있다는 사실조차 거부하는 개구리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우물 안에 갇혀 지낸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용기가 더욱 필요하다.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어제의 지식이 오늘은 쓸모없어진다. 평생 배워도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시대다. 오늘부터라도 모른다는 말을 자주 해보라. 그건 몰랐네. 더 알려줘. 설명해 주겠나. 이 간단한 말들이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을 연다.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자산이다. 살아온 경험이 새로운 지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를 내라.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호기심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창한 것을 떠올린다. 새로운 학문을 배운다거나 큰 변화를 시도하는 것 말이다. 그러나 진짜 호기심은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된다. 눈앞에 펼쳐진 작은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삶을 바꾼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라. 오늘 날씨가 어떤가? 하늘색이 어제와 다른가? 왜 구름의 모양이 저렇게 생겼는가? 산책길에 핀 꽃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하찮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작은 궁금증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주변의 모든 것을 관찰했다.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농사 짓는 방법을 보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고민했다. 이 관찰과 고민이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같은 위대한 저술로 이어졌다. 거창한 것에서 시작한 게 아니다. 눈앞의 일상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했다.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걸으며 나무, 새,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했다. 그리고 그 관찰에서 삶의 진리를 끌어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뿌리가 깊으니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도 그와 같아야 한다.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 큰 가르침을 발견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진리는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 있다. 그것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는 호기심의 차이다. 같은 풍경을 보아도 어떤 이는 그냥 지나치고 어떤 이는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다. 우리는 매일 같은 길을 걷는다.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 같은 음식을 먹는다. 이 반복 속에서 호기심을 잃기 쉽다. 그러나 조금만 다르게 보면 매일이 새롭다. 오늘 만난 사람의 표정이 어제와 다르다.
왜 그럴까? 오늘 먹은 음식이 평소보다 맛이 다르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런 작은 관찰이 삶의 색을 입힌다. 노자는 말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큰 변화도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다. 일상의 작은 호기심이 쌓여 인생의 큰 전환을 만든다. 처음엔 사소해 보여도 그것이 습관이 되면 삶 전체가 바뀐다. TV를 보더라도 그냥 보지 말라. 저 배우는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할까? 이 음악은 어떤 악기로 연주했을까? 저 요리는 어떻게 만들까? 질문을 던지며 보라. 신문을 읽더라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생각해 보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고하라.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깨어 있어라.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하고 주변을 관찰하라는 뜻이다. 멍하니 살지 말고 의식적으로 살라는 것이다. 호기심은 깨어있음의 표현이다. 궁금해한다는 것은 정신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의 일상은 보물창고다. 그 안에 무수한 배움과 즐거움이 숨어 있다. 단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이다. 오늘부터 주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라. 왜, 어떻게, 무엇? 이라는 질문을 던져라. 그 질문들이 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경험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눈이 흐려졌을 뿐이다. 다시 그 눈을 뜨라. 일상 속 작은 궁금증이 삶을 다시 풍요롭게 만든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된다. 손자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한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배우는 것을 멈춘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배운다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긴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다. 공자는 말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나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뜻이다. 공자 자신도 어린아이에게서 배움을 얻었다. 한 번은 아이가 길에서 노는 것을 보고 물었다.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고 그 대답에서 공자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나이가 배움의 기준이 아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젊은이들의 새로운 생각을 무시하지 말라. 그들이 보는 세상은 우리가 보는 세상과 다르다. 세대가 다르면 경험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다. 그 다름 속에 새로운 지혜가 있다. 고집스럽게 자기 방식만 고수하면 발전이 없다.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다. 스마트폰, 인터넷, 인공지능.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이다.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그들에게는 공기와 같다. 이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려면 그들에게 배워야 한다.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 요즘은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라. 그들은 기꺼이 알려줄 것이다. 장자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말라고 했다. 어린아이는 편견이 없다. 모든 것을 새롭게 본다. 호기심으로 가득하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편견이 된다. 원래 그래. 그럴 리 없어. 같은 선입견이 생긴다. 젊은 세대는 그런 편견에서 자유롭다. 그들의 시각을 통해 우리는 다시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다. 손자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물어보라. 그게 뭐냐? 손자는 신이 나서 설명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새로운 세계를 엿본다. 젊은 직원이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면 귀 기울여라.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라고 거부하지 말라. 왜 그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하나 물어보라.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라. 노자는 말했다.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고 부드러운 것은 오래 간다. 고집스럽게 자기 방식만 고수하는 것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부러진다. 유연하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오래 간다. 젊은 세대에게 배우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유연함이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진리는 어디서든 올 수 있다. 나이 많은 스승에게서만 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젊은 제자의 질문에서도 길 가는 사람의 말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귀를 열고 듣는 자세다. 우리는 경험이 많다. 살아온 세월이 길다. 이것은 분명한 자산이다. 그러나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 세상은 변한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등장한다. 젊은 세대는 그 새로운 세상의 원주민이다. 우리는 이방인이다. 이방인이 원주민에게 배우는 것은 당연하다. 한 60대 남성이 있었다. 평생 공장에서 일했고 은퇴 후 심심했다. 아들이 유튜브를 보여주며 요즘은 이런 걸 본다고 했다. 처음엔 시큰둥했다. 그게 뭐가 재밌어? 그런데 아들이 보여준 목공 영상이 눈에 들어왔다. 자신도 젊어서 목공 일을 했었다. 영상 속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다. 궁금해졌다. 아들에게 어떻게 더 찾아볼 수 있는지 물었다. 아들은 차근차근 알려줬다. 지금 그는 매일 유튜브로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 아들에게서 배운 것이 새로운 취미의 문을 열어줬다. 젊은 세대에게 배운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배우는 자세가 우리를 더욱 존경받게 만든다. 고집부리는 노인보다 배우려는 노인이 훨씬 매력적이다. 겸손함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덕목이다. 정약용은 배움에는 늙고 젊음이 없다고 했다. 배울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에게서든 배울 수 있다. 젊은이들을 단순히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라. 그들도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가 진정한 세대 간의 소통이다. 오늘 젊은이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라. 그 작은 질문이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다. 나이가 들면 실패가 두렵다.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망설인다. 실패할 바에야 아예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호기심을 죽이는 가장 큰 적이다. 정약용 선생의 삶 자체가 실패와 재기의 연속이었다. 벼슬길에 올랐다가 귀양을 갔다. 귀양살이 18년을 포함해 평생 500여 권의 책을 집필했지만 살아생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연구하고 저술했다. 그 결과 조선 최고의 실학자로 역사에 남았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완벽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화 속에 있다. 실패는 불완전함의 표현이다. 그리고 불완전함은 인간의 본질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실패를 받아들여야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기 전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다. 극심한 고행도 해보았고 명상도 해보았다. 어떤 것은 효과가 없었다. 실패했다. 그러나 그 실패들이 결국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었다. 실패는 잘못된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실패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실패를 더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잃을 것도 별로 없고 증명할 것도 없다. 단지 배우고 경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이런 자유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다. 75세 한 여성이 있었다. 평생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재능이 없을 것 같았고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 모집 공고를 보았다. 며칠을 고민하다 용기를 냈다. 첫 수업에서 그린 그림은 형편없었다. 옆에 앉은 사람보다 훨씬 못했다. 창피했다. 그만둘까 생각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즐기세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 1년이 지나고 그녀의 그림 실력은 늘지 않았다. 여전히 서툴렀다. 그러나 그녀는 행복했다.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 자체가 즐거웠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모든 것이 자유로웠다. 노자는 말했다. 실패란 성공이 아닌 것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은 것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 서툴러도 좋고 잘 안 돼도 좋다. 중요한 것은 시도하는 그 순간에 살아 있습니다. 호기심을 따라가다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의미 있는 실패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진정한 호기심을 지켜준다. 오늘 무언가를 시작하라.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 시도하는 것 자체가 승리다. 세상 사람들은 학생을 어린 시절로 한정한다. 학교를 졸업하면 학생 신분도 끝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학생은 나이와 무관하다.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학생이다. 그리고 그 자세를 평생 유지하는 것이 호기심을 잃지 않는 비결이다. 공자는 죽기 직전까지 스스로를 학생이라 칭했다. 나는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이 아니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미 성인으로 추앙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나이 80에도 새로운 책을 읽고 제자들과 토론했다. 그에게 배움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다. 정약용 선생도 같은 태도를 견지했다. 60이 넘어 귀향에서 풀려난 후에도 저술 활동을 계속했다. 배움은 죽는 날까지 계속된다고 말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배움을 그만둘 이유가 아니라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조건이다. 젊었을 때는 급했다면 이제는 여유롭게 배울 수 있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스승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깨우쳐라. 진정한 배움은 누군가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다. 평생 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배움은 끝이 없고 생명도 끝이 없다. 배울 것은 무한하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평생 학생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평생 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삶의 모든 순간을 배움의 기회로 보는 태도다. 실수에서 배우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배우고, 자연을 관찰하며 배운다. 세상 모든 것이 교과서다. 노자는 말했다.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깊이 아는 것이 지혜다. 평생 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를 배워도 깊이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비상적인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평생 학생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어제의 지식이 오늘은 낡은 것이 된다. 오늘 배운 것이 내일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계속 배워야 한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다. 평생 학생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그들은 겸손하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개방적이다. 새로운 정보와 관점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들은 질문을 많이 한다. 궁금한 것이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젊다. 나이와 상관없이 정신이 살아있다. 공자는 말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 자체가 즐거움이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행복이다. 평생 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평생 이 즐거움을 누린다는 뜻이다. 누가 이런 삶을 거부하겠는가? 배움은 습관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쌓여 평생이 된다.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내일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살라. 평생 학생으로 산다고 해서 항상 진지할 필요는 없다. 가볍게 배워도 좋다. 재미로 배워도 좋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등불이 되어라.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평생 학생으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 빛을 낸다. 외부의 인정이나 칭찬이 필요 없다. 배우는 것 자체가 보상이다. 그 빛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계속 배우는 삶,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년이다. 호기심은 나이를 거스르는 유일한 힘이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을 수 있다. 그 비결이 바로 호기심이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 지혜를 기억하라. 호기심이 사라지는 순간을 경계하고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를 내고 일상의 작은 것에 궁금증을 가지고 젊은 세대에게서 겸손히 배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평생 학생으로 살아가라. 호기심을 유지하면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다.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 되고 매 순간이 배움이 된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평생 배우면 결국 자유에 이른다.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고 편견에서 자유로워지고 나이라는 굴레에서 자유로워진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스스로 호기심을 지키고 스스로 배워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장자는 말했다. 생명이 있는 한 변화는 계속된다. 우리는 살아있다. 그러므로 계속 변화할 수 있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다를 수 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변화의 끝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늙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다. 요즘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가? 시도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가?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다. 여러분의 호기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것이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